안녕하세요, 드로잉 작가 이상진입니다. 오늘은 낡고 오래된 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로 그리는 보조 스케치 없이 펜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연필로 그릴 때는 주제가 되는 피사체의 큰 형태를 먼저 크게 잡아놓고 들어가면 되겠지만, 펜으로 바로 그릴 때는 내가 시작해야 될 부분,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놓고 그 부분부터 조금씩 파생시켜 나가면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케치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부분부터 시작할 것인가 시작점을 잡아놓고 어떻게 큰 형태를 만들어 가면서 그려갈 것인가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케치를 하면서 그리는 대상과 주제에 따라 재질과 그리고 중량감, 두께감 등을 고려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사실적이고, 그리고 내가 보여지는 대상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그림 속의 주제가 내가 그리는 대상과 닮지 않았다면 내가 제대로 관찰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관찰을 하긴 하는데 내가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내 머릿속에서 상상력으로 자꾸 무언가 왜곡하고 또 선을 일부러 틀어지게 그리는 건 아닌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보고, 딱 한 번, 두 번 보고 스케치북만 보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꾸 사실과 다르게 나의 그림 속 형태는 점점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꾸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는 대상과 나의 그림 속 매개체가 닮아 있는지, 닮아져 가는지, 자꾸 내가 손을 대면서 왜곡시켜 가는 것은 아닌지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중간 점검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리는 대상을 충분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은 정말 짧게 하고 내 그림 속의 그림만 보면서 그리고 있지는 않은가 조금씩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취향이고 이런 스타일들이 좋아서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비틀어서 삐뚤빼뚤하게 그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전에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단단한 큰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움직임들을 만들어 가셔야지 이 큰 형태가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부분들만 내세운다고 해서 그림들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점은 명심을 하시고 가장 큰 형태,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효과적인 부분들을 연습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을 그을 때 강약, 피랍이라고도 하죠. 선의 굵기를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그림을 그려가시면 훨씬 더 입체감이 돋보여집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고 라인들이 조금 더 굵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들은 연하고 흐릿하게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면 스케치만 하더라도 원근감을 충분히 잘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채색을 할 건데 스케치상에서 굳이 강약으로 선의 굵기를 구분지어서 그려줄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스케치상에서 강약 표현이 되어 있고 피랍의 조절들이 되어 있으면 채색을 어떻게 입히든 그림은 훨씬 더 입체감 있고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강약을 표현을 하면서 그리는 방법들을 자꾸 연습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입체적이고 돋보이는 그림들을 그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는 사이에 어느덧 스케치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스케치를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해놓으셨으면 꼭 마무리하실 때는 선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묶음 정리 그리고 선의 정리들을 하면서 그림들을 훨씬 더 구성력 있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마무리를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하늘을 채색해 볼 건데요. 채색하기 전에 백붓을 이용해서 물을 충분히 적셔서 골고루 넓게 잘 펴발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너무 흥건하지 않고 촉촉하게 젖어 있는 정도로 발라주셔야지, 너무 흥건하면 이 색을 올릴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흥건하게 올리지 마시고 촉촉하게 젖어 있는 정도로만 물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흐린 하늘을 채색을 할 때 무채색을 사용하는데요. 반다이크 브라운과 울트라마린의 비율을 6대4 내지 7대3 정도 조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푸른색이 강하니까 울트라마린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서 섞어서 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베이스를 칠해놨다면 물기가 마르기 전에 조금 더 강한 색감들, 어두운 색감들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려줄 때 너무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편안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늘만이 아니라 베이스가 되는 육지 지면도 미리 물을 발라놓고 그리고 나서 색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먼저 발라놓고 색을 올리는 이유는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베이스가 깔릴 수 있도록 번짐을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이렇게 색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먼저 발라놓고 색을 올리는 경우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색감들이 너무 눈에 튀지 않게, 그리고 배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색감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을 올리고 난 다음에 베이스가 깔렸을 때 그 위에 비로소 색을 하나씩 더 올려가면서 얹어주면서 이제 형태를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칠해놓은 색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색을 올리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색을 연출할 때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베이스가 되는 색들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다채롭고 다양한 색감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녹이 슬거나 낙후된 부분을 채색을 할 때는, 표현을 할 때는 관찰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색들이 보이는지, 또 어떤 이미지, 즉 어떤 스크래치가, 어떤 모양의 스크래치가 나 있는지 상태를 충분히 잘 관찰하신 다음에 그런 작은 부분들을 내 그림 속에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사실적이면서 자연스러운 노후된 모습들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잘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선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베이스를 채색을 해주셨다면 이제 그 위로 하나씩 색을 올려가면서 변화를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채색을 하다가 원치 않는 곳에 물감이 튀거나 얼룩이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착색이 되기 때문에 닦고 싶어도 닦아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조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공간을 채색해 주실 땐 검정색을 사용하는 것보다 채도를 낮춘 상태에서 무채색으로 공간을 표현하면서 채색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어둠 속에서도 공간이 있는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쌓으면 그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대응 방법, 대처 방법들이 생기고 또 표현력이 늘기 때문에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무작정 같은 방법, 같은 형식으로 그림을 장수만 채워나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장수만 쌓아갈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거는 열점을 똑같은 방식,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그리는 것보단 단 한 점을 그리더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공부가 되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점의 그림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에서 내가 그만큼 배우고 얻는 게 많다면 그 그림은 굉장히 성공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그림을 그리실 때 무언가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작고 세밀한 부분을 그릴 때 복잡해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어렵다고 느껴지면 기피해버리는,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부분들을 절대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작은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표현했을 때 그림의 완성도는 훨씬 더 높아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그림의 완성도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려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디테일하고 세밀한 부분을 그릴 때 귀차니즘, 귀찮아 하시는 부분들을 배제를 시켜놓고 조금이라도 더 내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집념을 가지고 표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면을 색으로 채울 때 똑같은 색을 똑같이 칠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색을 조금 농도를 다르게 해서 강하고 약하고 이런 느낌을 좀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면에서 조금 더 다양한 색감을 볼 수 있도록 그라데이션이 좀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색감이 올려지면 그림을 보는, 그리고 그림 안에서도 훨씬 더 풍부한 멋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에 표현하는 방법, 그라데이션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면 하나의 면에서도
훨씬 더 풍부한 색감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는 곳은 배의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은 천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천들을 그릴 때, 자, 보시면 햇살을 받아서 밝은 부분, 자, 빛이 가장 밝은 부분과 그리고 천의 색감, 그리고 그림자가 져서 어두운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채색을 할 것인가 관찰을 좀 하셔서 빛과 중간톤, 밝은 톤, 중간톤, 어두운 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채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입체감 있고 그리고 굴곡진 모양의 천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채색하는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면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밝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그라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 놓으면 훨씬 더 볼륨감 있고 자연스러운 모양의 배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 표면에 오래되고 낡아서 생긴 녹이 쓴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녹슨 부분들을 표현할 때 어떤 색감들을 사용하고 또 어떻게 거친 듯한 느낌들, 노후되고 낡은 느낌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날카롭기도 하고 뾰족뾰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녹이 좀 흘러내린 듯한 그런 느낌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오래돼서 색이 좀 바랜 느낌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배를 어느 정도 다 표현을 하셨다면 뒤에 보이는 배경을 채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뒷 배경을 그릴 때 주인공이 되는 배보다
훨씬 더 색감적으로나 표현이 좀 더 연하고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빼고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수평선을 그리거나 물이 들어오는 해안로, 해안가의 면들을 그려주실 때 이 라인들은 펜으로 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펜으로 수평선이나 이런 해안 라인을 그려놓으면 그림이 평면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채색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표현을 해주면서 입체감을 최대한 살려주시는 것이 나중에 완성된 그림을 봤을 때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형태를 채색할 때 크게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이렇게 세 가지 톤으로 구분지어서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톤으로 채색을 할 때 이 중간 단계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야지 그림상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고 또 자연스럽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마르기 전에 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채화는 마르기 전에 채색해야 되는 부분과 그게 마르고 난 다음에 채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잘 만들어서 기준점을 만들어서 상황에 맞춰서 채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색을 올리다 보면 그 당시에는 색감이 젖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색한 게 마르면서 톤이 빠지면서 색감이 훨씬 밝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채색을 할 때 내가 지금 채색하는 진하기보다 한 20%에서 30% 정도는 더 밝아지겠구나 라고 계산을 하면서 채색을 좀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채색을 했음에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어둡거나 밝아졌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톤을 맞춰 가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연출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닥에 이렇게 바위나 돌이 많은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그림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하나하나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바닥에 깔린 이 돌이나 바위를 너무 많이 파게 되면 이 배에 가던 시선을 다 바닥, 해안가로 다 끌어오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표현을 하시되 조금 더 돌멩이 같은 것들이 자갈들이 좀 깔려 있다 라는 느낌들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기본 베이스에서 다른 색으로 바꿀 때 지금 노랗게 분위기를 바꾸고 있죠. 제가 종종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른바 물코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 물감에다가 물을 많이 희석해서 코팅을 입히듯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기존의 베이스로 칠해진 색에서 분위기를 다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현해주는 부분은 배의 부속품들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세필붓을 이용해서 조금 더 뾰족뾰족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펜으로 선을 긋듯이 표현을 하면서 그림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효과적인 효과를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사진상에서 보면 세이렌이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인데, 자, 그림상에서 저는 불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어디까지 생략해야 되고 어디까지 표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생략해야 되는 과정은 내가 그림상에서 이게 없어도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보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림이 내가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도 그림이 예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생략해도 괜찮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빠지면 내 그림의 완성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략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부분은 빼서는 안 되겠죠. 기준을 잘 잡고 표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를 잡아놓는 저 밧줄, 저 밧줄은 흰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좀 강한 흰색들을 사용할 때 과슈라는 물감의 흰색을 사용합니다. 일반 수채화 물감의 흰색은 조금 더 저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강한 과슈라는 물감을 사용을 하면서 좀 포인트,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할 때 저는 저렇게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림을 마무리하면서 그림자 부분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림자 부분을 좀 선명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림의 입체감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그림자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인까지 넣으면서, 자, 이렇게 오늘의 그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